예, 출발 마케돈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조그만한 악재가 나왔을 때 참 그것을 크게 받아들여서 시장이 많이 좀 쫄아 있고 좀 후들후들하는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요. 그래도 어제장에서는 좀 반등다운 반등이 드디어 나와줬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성에 차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마지막 퍼즐인 삼성전자도 좀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고요. 어제 시장을 또 어떻게 읽고 오늘장 마무리를 어떻게 하게 될지 계속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와 전략들을 세워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마켓돈 일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켓 시그널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예,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더의 장용혁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시장 반등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예. 좀 기분이나 느낌이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특히 그 마지막 퍼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네. 삼성전자도 강한 강세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어제 뭐 한 줄 코멘트도 딱딱 들어맞는 모습이었는데 네. 좀 한번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전일 시장 우리 반등 기대감은 안고 시작했잖아요. 예. 어제 우리 아침 방송할 때도 오늘은 오를 텐데요. 네. 뭐 요 얘기를 하고 갔으니까 반등 기대감은 우리가 모두 다 안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어제 우리가 이 기대치에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개인차가 좀 있을 테니까 뭐 각자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나쁘지 않았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요. 거래소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 상위에서 동반되는 움직임이 나왔고 코스닥에서는 최근 진짜 정말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던 상단 바이오 업종들 쪽에서 반등이 실리면서 예. 소위 지수의 탄성이라는 게 부활하겠다라는 기대감을 같이 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원달러 빠지죠. 뭐 외국인 수급 어제는 뭐 크게 들어온 거 없는데 어제는 외국인 수급이 비어 있었거든요. 외국인 수급이 비어도 시장이 올라가더라. 왜? 어제 기관들 쪽에서 상당 부분 움직임이 있었고 또 어제 외국인 현물 매입 부분이 또 나쁘지 않았어요. 네. 어제는 선물 부분이셨지만 현물 부분으로 매입이 떴으니까 제가 뭐 최근에도 우리 그런 얘기했는데 외국인들이 밑을 봤으면은 선물을 이렇게 이 저점부에서 이게 끌어당길 수가 없다. 네. 현물의 동행이 나올 거고 현물이 동행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삼성전자 탄성이 죽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아마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마 시장에서는 반등에 대한 뭐 가닥이 좀 잡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위 나쁘지 않은 반등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뭐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뭐 종목을 선택하는 아이디어는 오늘 또 뭐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얘기 짧게 좀 하면 뭐 어제 미증시 페이스북 19% 빠진 거 말고는 뭐 그게 나스닥 1% 밀어내린 거니까. 예. 뭐 요거 말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1.9% 정도 네.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뭐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저점 대비해서 뭐 반등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겠다. 필반 견조하겠다. 뭐 나쁠 이유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 페이지 하나 보시면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전일 문우신 재무장관 코멘트하고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지금 미국과 EU의 협상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어떠한 새로운 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했거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동차 관세 지금 뭐 이 유로존에다가 계속 압박 집어넣었었던 게 자동차잖아요. 네. 예전에 트럼프가 이 맨하튼 시내에 이 벤츠 BMW 돌아다니는 거 꼴보기 싫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유럽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때리는 부분에 대한 이 우려감이 사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푼짜리가 아니잖아요. 한두 푼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관세율을 올리게 되면 대당 이 가격 인상폭이 평균적으로 5,800불인가 나왔대요. 네. 그럼 작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이 부담이 다 결국 소비자한테 넘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찬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의 카드일 뿐이지 이거를 실제로 부과했을 때는 이제까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아마 관세액이 될 겁니다. 네. 그 사이즈 대당 5,800불 곱하기 대수 곱하면 어마무시한 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어마무시한 이 사이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야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트럼프의 행보를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죠. 중국과의 협상할 준비가 미국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쪽으로 자꾸 공을 넘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미 그 이전에 중국이 구애를 상당 기간 했는데요. 네. 예, 미국 쪽에서는 됐거든이라고 반응을 했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협상의 여지를 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분위기는 사실상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뭐 저희 아침 방송에도 그런 코멘트 드렸는데 더 이상 예전처럼 무역 분쟁 이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피크아웃 되고 있는 움직임이고 트럼프의 트윗에 시장이 점점 덜 민감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뭐 BMW, 다임러, 뭐 포스바겐 뭐 이런 쪽들 주가 상승폭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재밌는 사실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달러가예요. 앞은 달러가고요. 네. 여기는 유로가고요. 여기는 이 위안화 가격이고 여기 우리 대한민국 원달러입니다. 달러가는 뭐 최근에도 제가 뭐 말씀 많이 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슈팅 나올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잖아요. 왜 우리 달러만 이렇게 비싸라고 얘기했으면 적어도 위에 저항대 가격은 상당히 좀 강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유로는 좀 특이한 점이 우리 대한민국 원화도 그렇고 중국 위안화도 그렇고 대부분의 환율이 1달러당 얼마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유로존은 1유로당 몇 달러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로 가면 갈수록 지금 이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는 약세로 가는 우리 대한민국 환율이나 이런 것들은 환율이 튀면 튈수록 약세로 가는 건데 이건 위로 방향이 잡히면 잡힐수록 강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더 이상 유로존의 약세를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왜냐하면 달러와 반대 포지션이니까 그래서 달러의 강세가 둔화되면 유로는 이 약세가 둔화된다라고 읽는 게 맞겠죠. 그리고 최근 위안화도 뭐 아직 위안화 피크아웃 논하기는 이르다라는 얘기 하지만 뭐 달러당 7위안 뭐 이렇게 읽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 부분 속도 냈었던 위안화도 달러가 힘이 빠지면 당연히 뭐 내려갈 걸로 보고 있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 원화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하고 똑같이 생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아무리 약세를 가도 원리안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대한민국 원화가 똑같은 폭으로 약세를 가고 있었기 때문에 원위안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최근 모습 보게 되면 어제도 원달러 크게 빠졌죠. 어제도 원달러가 7원 빠졌고 그 전일에는 장중 10원 빠졌고 그래서 이틀간 거의 한 20원 밀어냈는데 물론 전일 NDF가 5원대 플러스를 찍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환시가 마이너스 찍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원화도 약세에서 바람이 좀 빠지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까지 우리 사실 환에서 우려되는 그림들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위안화 약세가 너무 가팔라요. 대한민국 원화 약세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런 부분들 얘기했었는데 슬슬 돌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반전의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증권쟁이들이 뭐 저도 증권사에서 월급 받고 사니까 증권쟁이 아니겠습니까? 증권쟁이들이 시장 얘기할 때 가장 마지막 논리는 쌉니다예요. 쌉니다. 싸요. 싸니까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안 먹히면 이제 밸류 트랩 얘기를 하죠. 싸지만 안 오르네요. 밸류 트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PBR 1배선을 금융위기 때 뭐 하회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이후 구간에서 크게 이탈한 적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뭐 그냥 심리적으로나마 지금 여기서 뭐 더 빠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 외국인 선물 수급을 같이 곁들여서 보면 실제로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하방 경직이 좀 더 두꺼워졌고 환시에서는 우려감이 덜어지기 시작했고 시장을 밀어내렸던 가장 강한 이슈였던 무역 분쟁 우려감도 피크아웃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시장 당연히 밑을 보는 게 아니고 반등 밑방향 쪽을 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밸류 트랩에 대해서는 이제 적응을 좀 한 것 같고 여전히 좀 쌉니다 싸요 버전으로 그러면 지금 하시는 지금 건가요? 얘기할 거는 쌉니다 싸요가 제일 전면에 나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단기 낙폭 과대거든요. 그쵸, 예. 예, 자율 반등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일 테니까요. 향후에도 뭐 주식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닐 테니까 리포트를 읽을 때 도움이 좀 될 만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네. 리포트에서 뭐 사상 최저 밸류에이션 진입, 뭐 매우 저렴한 가격, 뭐 예. 이렇게 써 있는 리포트는요 안 먹힙니다. 이거는 마지막 논리까지 간 거예요. 먹히는 리포트는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비싸지만 내년 추정치 끌어다 쓰면 밸류가 떨어질 거다. 내후년치 끌어다 쓰면 더 떨어진다. 성장성이 살아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걸 해라. 이 리포트는 먹힙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느낀 게 이런 밸류에이션 전면에 내세우고 하는 것들은 그건 마지막 논리예요. 그리고 제목이 다 짧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할 말이 딱 그거밖에 네. 없는 거죠. 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얘기를 이렇게 해 주셨고요. 종목도 오늘 한번 들어봐야겠죠. 지난 한 주간의 저완 이제 하는 마지막 날인데 지난 4일 동안 참 좋은 흐름들을 모두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예. 오늘은 글쎄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종목 공개하기 전에 어제 시장 움직임 살짝 체크하고 네. 왜 이 종목을 골랐는지를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일 외국인 매입 상위 종목하고요. 기관 매입 상위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탄성이 부활을 했죠. 사실 14.8조가 니집의 이름 아니고요. 네. 5.58조가 니집의 이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적에 실망했어요라고 얘기할 사이즈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닝 사이즈의 사실 뭐 한 25% 뭐 한 40% 가까이가 이 반도체 섹터에서 나오니까 이거 작은 이익 사이즈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까지는 시세가 없다가 전일 시세가 있어요. 차이점 딱 하나입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어제 움직인 거거든요. 그리고 전전일 해가지고 LG화학이 막 쭉 빵을 보여줬죠. 예, 실적도 굉장히 서프라이즈 했고요. 네. 실적 서프라이즈로 얘기하면 삼성전기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나왔고요. 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컸죠. 출발할 때는 네. 사실 좀 이 가이드 밑도는 영업이익 발표하면서 좀 약했습니다만 끝날 때까지는 좀 채워놓은 모습들이고요. 그 밑으로 보면 사실 뭐 이거 제대로 샀네요라고 얘기할 만한 종목들 안 보여요. 어차피 얘네들 몇 종목 안 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에 대해서 이제까지 이 매입하지 않던 쪽이었는데 매수로 돌렸고 LG화학, 삼성전기 긍정적으로 실적을 해석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네. 근데 어제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던 것처럼 단기적인 이 방향성은 외국인이 잡지만 단기적인 시세 탄성은 누가 잡는다고요? 기관이 잡는다고요. 그래서 전일 기관 쪽에서 움직인 거 한번 보면 어제 증권주들이 일제히 움직였죠. 증권주 중에서 가장 좋은 건 당연히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제 입으로 얘기를 못할 뿐이죠. 예,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롯데케미칼, 뭐 현중, SK이노베이션, 대우조선해양, 뭐 S오일, 고려아연, 뭐 이런 쪽들, 뭐 시클리컬 쪽으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대거 올라왔어요. 네. 이거 매도에서 매수로 반전된 겁니다. 그래서 요쪽에서 어제 아이디어를 찾아서 뭐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뭐 SK이노베이션, S오일 뭐 이런 것들 뭐 저희가 이번 주에 풍산 얘기했는데 풍산이 어제도 쭉 뽑아 올렸죠. 그러니까 이런 시클리컬 뭐 비철가나 뭐 커머디티 가격에 기대서 있는 종목들 이게 무역 분쟁 가능성이 떨어지면 경제 선반유 하향 전망치 우려에서 벗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기관들이 어제 다시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종목을 고른다라고 하면 물론 뭐 삼성전자 뭐 이거는 뭐 굉장히 손쉬운 답이고요. 이건 시장 올라가면은 삼성전자 증권주 만지는 거는 뭐 너무나 쉬운 답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어제 이 반전 보인 시세 중에서 고른다라고 하면 시클리컬 고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클리컬 쪽에서 제가 고른 종목은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요때 뭔 일이 있었을까요? 정제마진이 확 뛰어 아시아 정제마진이 확 뛰어 올라왔었던 저때 뭐 시기상으로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합의 왔을 때입니다. 예. 미국 전역을 그냥 확 휩쓸고 들어갔었던 그때 미국 지역에서 정제 시설이 다 셧 들어갔죠. 그러면 미국에서 정제를 못 돌려요. 그러면 그 정제 수요들이 다 어디로 넘어왔을까요?
아시아로 넘어왔겠죠.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정제 마진이 튀었던 구간이 피크가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실 지금 레벨이 과거 추이를 보면 정상 레벨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높은 레벨이에요. 근데 최근 무역 분쟁 우려를 받아들이면서 크게 언더슈팅한 거죠. 왜 지금 이 언더슈팅 이 가격을 보시게 되면 이거 진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정면 충돌하게 되면 교역량 떨어질 거고, 교역량 떨어지면 성장률 떨어질 거고, 성장률 떨어지면 정유에 대한 이 니즈가 떨어질 거다, 수요가 떨어질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더슈팅 보였던 정제 마진이 최근 빠른 속도로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되죠. 정제 마진 축소가 굉장히 빠른 폭으로 이루어졌다가 지금 이제 반전을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방향을 반전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정제 마진은 배럴당 8달러, 뭐 배럴당 뭐 7달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대한민국 원화가 약세로 간 구간에서는 똑같이 8달러, 7달러 들고 들어오면 똑같아요. 원화로 읽으면 덜 불리하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정유업종 지수가 뭐 정제 마진에 정확히 일치하면서 움직입니다만 대한민국 원화가 일부러 상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여기 정제 마진 추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과거 레벨에 비해서 제가 절대 낮지 않다라 그랬잖아요. 이 파란색 레벨만 한번 보시면 과거 레벨에 비해서는 여전히 좋은 레벨입니다. 지난번에 높았던 레벨에서 후퇴한 거고 예전에 허비 영향으로 비정상적 레벨에서 낮아진 거지 지금 현재 낮아져 있는 정제 마진 구간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요. 수급 보여주실 수 있으면 수급 하나 좀 보여주시죠. 외국인 수급은 됐고요. 기관 수급에서 한번 바로 나오네요. 기관 수급 한번 보시면 난락자리가 크게 있었어요. 왜냐면 기관 수급만 놓고 보는 겁니다. 하루다 멀다 하고 그냥 계속 찍어 눌렀던 그냥 뛰어나가기만 하던 기관 수급이었는데요. 최근 몇 거래일 이제 매수로 반전을 찍죠. 그리고 반등 나온 타이밍도 한번 보게 되면 19만 원 초반대 가격에서 지금 20만 원 끼케 올라봐야 지금 5% 넘게 오른 건데 그 5% 이제 끌어올린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쳐다보시면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단기적인 탄성을 잡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 SK 이노베이션 얘기를 해줬고요. 방금 전에 수급 상황까지도 체크를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 제가 그 예민수 앵커와 잠깐 방송 중에 얘기했던 얼핏 들었던 것이 금요일에는 네. 한 주간 소개해줬던 종목 한번 또 예. 정리를 해줘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나서 네. 해야죠. 여러 종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그냥 이거는 제 얼굴보다는 수급도가 낫지 않겠습니까? 예. 수급도 보면서 그냥 제가 쭉 읊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 현대해상 얘기를 하고 왔어요. 사실 이 현대해상 얘기는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제가 손보주 중에서 한 종목 골라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월요일 날짜리였으니까 싸게 잘 들어갔죠. 그날 상승폭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현대해상 나쁘지 않았고 뭐 반등이 제대로 이제 시장에 실리니까 어제는 낙폭과대 종목들 쪽에서 좀 시세가 나오면서 네. 뭐 최근에 조금 뭐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뭐 나쁘지 않은 시세, 뭐 상승폭 보여줬다라고 판단합니다. 카이 같은 경우에는 뭐 역발상으로 월요일 날 골랐던 거고. 네. 진짜 다 죽어가던 가격에서 드디어 조금씩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가네요. 예. 그래서 원래 급락하던 주식의 제일 첫 번째 단계는 하락 속도가 둔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급반전을 보이는 게 아니고 하락 속도가 둔화된 다음에 이제 가속을 붙이는 게 일반적이니까 이번 주 월요일 공략 자리는 뭐 나쁘지 않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화요일 날은 제가 은행주 얘기하고 왔어요. 하나금융지주 꼭 집어서 얘기해야죠. 하나금융지주, 뭐 KB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 어닝은 최대 수준인데 주가는 빠져 있었으니까 이거는 뭐 건져내야 됩니다라는 의견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나쁘지 않았었어요. 수요일 날 제가 풍산 이건 진짜 이 가격은 아니다. 염가 수준이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수요일 날 그 반등, 어제도 추가적인 반등. 뭐 지금 기울기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뽑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가장 놀라운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제 삼성 엔지니어링 잘 가던 애가 제가 고르니까 어제 하루 멈췄는데요. 근데 어제 수급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삼성 엔지니어링 어제
기관 수급 나쁘지 않았었어요. 예. 예, 그래서 최근 뭐 그냥 단기적으로 많이 죽었던 애들 쪽으로 어제 이 낙폭과대 쪽 반등이 좀 쏠리면서 어제 시장에서 조금 풀려 나갔었던 것 같고 어제 중공업 쪽으로 매기가 조금 움직이면서 예, 뭐 건설 쪽에서는 조금 빠졌던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수주 추이를 보게 되면은 뭐 당연히 뭘 고르래라고 하면은 삼성엔지는 고른 게 맞다라고 보고요. 오늘 SK이노베이션 말씀드렸으니까 저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시클리컬이 늘은 걸 확인하실 그러게요. 수 있을 네. 거예요. 예. 제가 본 게 아니고 기관들 움직이는 거 따라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에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종목 점검까지 AS까지 한번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줄 코멘트도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시가상위의 강세가 또 연속성을 띌지 안 띌지는 뭐 제가 장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전처럼 그냥 죽어있는 상단 시세는 아닐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지수는 탄성이 높아질 거고요. 예. 하방 경직을 높이는 요인이 될 거기 때문에 어제 외국인 수급이 비어있는 자리에서도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한번 감안해 보면 최근 시장까지는 외국인 선물만 보고 왔잖아요. 저희가 예. 아침 방송에서 외국인 선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 말고도 뭐 기관들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삭줍기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성이 좀 지속되길, 그래서 좀 이런 상승 추세가 정말 연속성을 띠길 바라보겠고요.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오늘이 금요일장이라는 게 약간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승 기대하면서 또 장영욱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